이 어쨌든 주무부처는 뭐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근데 이제 처음 참사가 나고 처음 이제 대정부 그러니까 기자회견 공동 담화를 발표할 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굉장히 여야 뭐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권한 얘기를 했지만 경찰이 그거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 요청이 없었고 권한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논리도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럼 백 몇십 명은 왜 나갔다고 자꾸 언론에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행정이 무능하고 행정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상민 장관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평 아니 파악했다라고 하는데 혼자 파악한 겁니까? 아니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배치가 어느 정도 가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시간에 혼자 파악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파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해명을 한다는 것이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을 하면 안 된다. 본인이 섣부른 예측과 추측을 한 거예요. 본인이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다. 왜 화들짝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됐다, 안 됐다더니 뭐 파악이 됐다라고 단정을 짓는가? 이 부분은 이 사건을 이제 복기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행동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사고를 대응하는 수준을 보면 나중에 재발 방지라든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미 튼 거예요. 네, 뭐 당장에 사실 이번 사고가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어떤 규정을 위반했느냐, 어떤 공무원이나 뭐 부처에서 위반했느냐 이 부분 앞으로 들여다 봐야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다가 아니라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놔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시작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얘기가 앞뒤가 맞습니까 일단? 그 인력을 뭐 증원했다 뒤에 얘기 그날 이제 얘기한 말이 있고 다음날 얘기한 게 있는데 뭐 아무튼간에 인력을 증원을 했고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보냈고 그런데 또 경찰을 더 많이 투입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1번 더 많이 보냈다. 2번 그런데 경찰을 더 많이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3번 근데 그날 집회가 다른 데서 있어가지고 소요라고 표현했죠. 소요. 네. 경력을 경력이 거기로 많이 분산됐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경력을 더 파견했었어야 되는 경력을 이태원에 넣었어야 되는데 집회를 해가지고 못 넣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찰을 더 많이 보냈으니까는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을 10만을 보내도 이 상황은 못 막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는 왜 합니까? 그러면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그 어떤 근본적인 그 얘기를 하는 근저에 깔린 심리는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행안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일단 그거는 피하고 싶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다른 얘기할 이거 외에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심지어 뭐 정치적인 선동성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라는 취지를 그 말씀을 이제 하신 자리가 그 합동분향소에서 분양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분양하고 나서?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혼자만의 뇌피셜. 저는 평론가도 아니고 이제 네티즌의 뇌피셜이에요, 지금. 사고가 났어요. 150 몇 명이 죽은 사고가 났으면 저희 같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순진한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사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부터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군.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 같은 게 문제가 되겠군.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피해자 단체가 구성이 되고
유족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특별법을 만드니 많이 해가지고 법적 책임을 묻고 그 법적 책임을 물은 결과 막 이렇게 고초를 겪고 나중에 막 잡혀갈 위기에 처하고 구속수사되고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관심사 아니었느냐?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갖고 그 이후에 나온 수많은 뭐 뒤에 얘기할 것 같아서 지금 얘기 안 할 건데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주옥 같은 지금 발언들이 있어요. 그 발언들도 포인트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장관은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헌법에 보면요,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그거를 이제 보장해야 되는 내용들이 헌법적 가치로 있습니다. 그 국가라고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권한과 기능일 텐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아까 경찰 직무법 얘기해 주시지만 경찰 직무법 상에도 이 부분이 이제 비교적 명확하게 있어요. 극도의 혼잡과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경찰이 조치,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직무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 기자회견을 하는 날 누군가라도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뭐 이미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있고 엄청난 참사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발생했고 어떤 유가족이 쓴 글이 기억에 남는데 어떻게 길을 걷다가 죽는 나라가 됐냐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일인 거죠, 이게. 근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장관은 우리 할 일 다 했다.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라는 취지고 경찰청장도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용산구청장은 비판이 가해지니까 문을 아예 SNS나 이런 걸 다 폐쇄해 버렸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에 있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내가 상황 파악하고 얘기하겠다. 이 입장을 밝힌 이후에 지금 발언이 없는데 그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지자체,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정부 다 지금 이제 우리는 뭐 할 만큼 했다. 우리 책임이 아니었다.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국민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떼 같은 정말 그 사람들이 150명이 넘게 죽었는데 이 참사를 두고도 정부나 국가 그다음에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누군가도 지금 사과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 이거를 뭐 굉장히 좀 뭐 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현 평론가부터. 아니 사과는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인 걸 포함해서 행정 정치적인 걸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사과로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근데 그렇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아마 저는 뭐 일부러 제가 회피해서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1차적 책임을 묻는 그런 여론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참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없지 않겠죠. 근데 앞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논쟁이 됐을 때 또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선을 그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되게 그런 망언을 하는 네티즌이나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정부를 좀 두둔하려고 하는 성향의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간에. 그러면 이때 그런 것들을 막을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왜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지. 이렇게 되면 또 이제 2차 가해, 3차 가해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 이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정부에서 잘못 대처한 것 중에 가장 정점, 뚜렷하게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이상민 장관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언급을 대통령이 해주면서 사과를 하는 게 오늘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는지 이거는 거의 오기 아닌가. 그리고 사과하는 것이 마치 자백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은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는 저는 이제 사과의 유무의 형식을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과를 물론 뭐 했다고 사과 두 글자 뭐 미안합니다 했다고 해서 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고가 이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났으면은 그 다음에 뭔가 수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와 수습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야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거 가지고 뭐 정치적 싸움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신뢰를 다 허물어뜨리는 얘기를 본인들 스스로가 막 하고, 예? 이게 누가 봐도 저거는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감각을 시민들이 갖기 시작하면 정부가 무슨 조치를 하든 그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과를 한들, 지금 와서 사과를 한들 그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걸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지금 당장 만약에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라면 직을 걸고 이 사건의 원인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되는 것인지를 내가 직을 걸고 한번 규명을 해보겠다. 그리고 사과는 지금 해봐야 이게 어떤 진정성 있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규명이 곧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거기에 준해서 실질적인 사과를 하겠다. 적어도 백보양보해서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적어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부를 지켜보는 거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신뢰를 발로 그냥 뻥 걷어 차버리고 우리는 지금 이 사태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나 줘서 과연 이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앞으로의 대비를 하겠냐고요. 네. 그 많은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짚고 있는 부분들이 뭐 해외 재난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축제 당일 몰려든 인파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비와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태원에도 뭐 지금 경찰이 몇 개 CCTV를 수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실시간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볼 수 있고 당일 이제 이태원역에서도 극도의 혼잡이 있었는데 이태원역에도 굉장히 많은 CCTV라든지 그 교통공사 이제 그 통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 점을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 준비를 못했더라도 당일 저녁 때부터는 최소한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럴 때이면 충분히 다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정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큰 규모 이런 규모의 참사가 사실 없었고 앞사로는 그리고 여러 이제 외국인들도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한번 발표한 이후에 사실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경찰의 대응 얘기 좀 했지만 어쨌든 이번 참사에 총체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좀 대국민 담화 이후에는 언론에서 이제 뭐 조문 어제 분향소에 들린 거 외에는 사실 이제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현 평론가? 아까 보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등을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기술을 좀 개발해라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있는 기술도 활용이 안 됐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KT 기지국이나 이런 데서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인파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서비스를 9월 1일에 시작을 했고 실제로 참사 당시에 조금 전에 보면 10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태원 관광특구에 추산 5만 8천 명 정도가 모였다. 이거를 그냥 데이터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거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했단 말이죠. 예, 지금 사실 현대 정부는 굉장히 단연간 쌓여있던 노하우와 매뉴얼, 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더 진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걸 개발했느냐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왜 행정 실패라는 표현을 쓰느냐 정치 실패기도 하지만 행정 실패라는 표현을 쓰느냐 나와 있는 틀도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대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걸 대비하고 대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용산 경찰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 중에서 정보과 형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무슨 그냥 뭐 운동권 단체 동향 파악하고 시위 나올 때 이렇게 있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 곳곳에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용산 경찰서 정보망에 이태원에 혼잡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정보 보고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그거 검토 안 했단 말이죠. 지금 해놓은 것도 검토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인 거다. 고난도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그 사고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공연장에서 일어난 사고, 뉴키즈 언더 블록 1991년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뛰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들이 꽤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번 사고는 그런 사고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뛰고 자시고 할 공간도 없는 상태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거를 흐름을 봐줄 수 있는 인력이
최소한의 인력이 없었던 굉장히 초보적인 사고라는 거를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그 상황 어떤 상황인가 파악하는 뭐 CCTV 다 있죠. 다 파악하죠. 그거 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파악하죠. 네. 기술이 있는데 문제는 그 기술을 다른 데에다 쓸 생각인 것이고 이런 이태원에 모인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쓸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생각이 없다. 그러면 뭘 할 거냐 그걸로. 지금 CCTV를 다 검색해가지고 뭘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민 사람 찾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그 군중이 뭐 넘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죠. 그런데 그걸로 다 끝나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대여섯 사람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이런 사태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음에 그렇게 150 몇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의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정말 걱정되는 건 이 경찰이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갖고 그 사람들 찾아내갖고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이 사람들이 밀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얘기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고약한 거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러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 데만 쓸 것처럼 보여서 아주 우려가 되고 그리고 행정의 실패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왜 불안하냐면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할 건데 행안부 장관이 어제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과연 경찰과 소방을 이렇게 배치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이다. 사고의 원인인지를 따져보자. 예? 경찰을 이거는 그 전날한 발언하고도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 전날한 발언은 경찰을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에 가까웠는데 이 말은 경찰이 배치하지 않은 책임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원인이 따로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원인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고 행안부 장관이 생각하는 원인의 제공자는 이게 인파가 뭐 13만이 모이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할 것은 아니었는데 어떤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뉴스에 댓글 달고 포털 사이트에 댓글 달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미 다 야 이거 윤석열 정권의 세월호 참사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의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진압하자라는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댓글들을 계속 봤어요 제가. 그걸 뭐 조직적으로 다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전 모르겠는데 근데 그 댓글들에 의하면 다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놈들이 밀어가지고 일어난 사건인 것인데 왜 정부 탓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질서의식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뭐 그런 것이지 정부가 거기에 가서 그러면 다 해산시키고 했어야 되냐 뭐 이런 걸 막 쓰는데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최근에 아주 그 보도를 또 본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탓을 할 게 아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무슨 보도를 봤는데 어떤 여성이 거기서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2층에서 이렇게 얘기한 여성 2시간 전에 이태원 1번 출구에서 올라오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하자. 여기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를 아래에 전달해 주시라. 라고 해서 전달을 해서 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그 붙박이로 계속 그러한 어떤 통제를 해줬으면은 그 뒤에서 밀어도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얘기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어떤 자들에게 그런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면 지금 뭐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거는 안 된다. 저는 토끼머리띠 남성이라고 언론이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이제 그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뭐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나오던데 보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저희가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저신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세월호 참사였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단원고 학생들이 행진할 때 뭐 따라갔다가 막 돌 던지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기자들한테 그때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언론이 했던 게 무슨 얘기 뭐였냐면 유병언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그때 가장 그 사건을 수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냐 싶은데 어쨌든 언론이 꽤 오래 그거에 시선을 뺏겼었고 그때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거 그냥 교통사고 아니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김연아 평론가 얘기한 대로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실패했던 모든 과정들이 거기에 묻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수단으로 돌리는 어떤 수단과 선동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사건 이번 참사가 나고 한 2, 3일 만에 토끼머리띠 남성을 찾겠다라는 이제 경찰의 입장 그리고 사고 원인이 마치 그들이 밀어서 뭐 이렇게 된 것 같은 어떤 분석들을 하는 언론들의 힘을 싣는 언론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앞에 상황을 알 수 없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라고 얘기해 그 사람들도 거기에 지금 증언자들에 따르면 15분, 20분 이상 같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하면 누군가 밀으라고 외칠 수도 있고 뒤로 가자고 외칠 수도 있고 뭐 그러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이 야비교환이 됐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고 그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존재하는 건데 그 부분이 없었다라는 데에서 아무도 지금 뭐 사과하거나 책임의식을 느끼는 행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이 뭐 이번 참사가 비극이지만 더 비극적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뭐 기자이자 시민 한 명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케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 있습니다.